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친환경차 전문 매체인 클린테크니카가 테슬라가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 홀로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기관 바이셰어스 자료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테슬라의 미국 전가치 시장 점유율은 81.66%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87,398대의 전기차 중 71,375대가 테슬라의 전기차였는데요.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은 테슬라 모델 3, 2위는 테슬라 모델 Y, 3위는 테슬라 모델 X, 4위는 쉐보레 볼트, 5위는 테슬라 모델 S였습니다. 클린테크니카는 미국 연방정부의 친환경차 지원금 혜택이 거의 사라졌음에도 테슬라 전기차 인기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테슬라 전기차의 탁월한 상품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에너지화학 전문 컨설팅 업체인 우드 맥켄지는 시장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40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4,500만 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18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 출고량 1억 대의 절반에 이르는 수량이죠. 우드 맥켄지는 배터리 가격 하락과 충전 인프라 확대가 전기차 보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24년쯤 배터리 비용이 킬로와트 시당 $100 이하로 떨어질 것이며 비용 면에서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동등한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법인 개인계좌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이용 목적 확인을 위한 각종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신청 후 이용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대포 통장 확산을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범죄를 예방하자는 차원이지만 그에 따른 불편이 소비자들에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계좌 개설 방어라는 신조어까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는 우체국금융, NH농협은행, 전북은행, 한국시티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BNK 부산은행 등의 계좌 개설 방어 사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에서는 한국시티은행이 계좌 개설 방어의 끝판왕이며 신한은행이 개설 방어계의 신흥 강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KB국민은행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전에 개설 방어가 매우 심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은 개설 방어가 심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은행의 경우는 원칙상 신분증만 있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지점을 방문하면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소비자들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공무원, 대기업 직장인, 장기 근속자 등은 상대적으로 계좌 개설이 쉬운 반면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대학생, 주부, 사회초년생 등은 계좌 개설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들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서류, 4대 보험 서류 등을 제출하기에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좌를 개설하려고 했지만 대포통장 개설로 오해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직장에 다니고 있음에도 이제 막 입사를 했다거나 비정규직으로 4대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계좌 개설이 거절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대포통장 등을 막기 위해 은행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강력한 지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대포통장, 사기 등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실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빗썸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록체인 투명성 연구소 즉 BTI가 발표한 한국거래소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빗썸은 올해 한국에서 실거래량 1위 거래소에 올랐는데요. 보고서에서 한국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이 BTI 글로벌 순위 10위에 포함됐습니다. 빗썸은 3위로 국내 하루 실거래량 기준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빗썸, 업비트, 코인원 모두 90% 이상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TI는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높은 투명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코빅과 코팍스는 하루 평균 거래량이 2천만 달러 이하로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거래 투명성은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일부 거래소에서는 대량의 워시 트레이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허위 거래와 과도한 상장 수수료를 요구하는 거래소도 있는 만큼 거래소 선택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TI는 실거래량 분석 프로그램인 BTI 검증 서비스를 통해 이상 거래와 자전 거래 등을 탐지합니다. 빗선, 비트포렉스 등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도를 모니터링하는 BTI 검증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쿠팡 서울 잠실 본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잠실 본사를 폐쇄했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14일 마지막 출근 이후 재택근무를 해오던 본사 소속 내근 직원이었는데요. 23일 검사 후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회사에 알려 쿠팡은 잠실 본사 전체를 즉시 폐쇄하고 추가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본사에서 근무 중이던 전 직원에게는 해당 사실을 문자와 구두로 알리고 귀가 조치했습니다. 쿠팡 측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근무자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쿠팡은 지난 19일 인천 사물류센터의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천 사물류센터 내 밀접 접촉자 292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 사물류센터는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 코리아 유한 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인기협은 구글의 이번 정책 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 위반이라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국내 인터넷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기협은 구글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계약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와 과금, 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의 부당 설정, 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 배분 거부,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인기협에 앞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도 방통위의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하네요.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이하 카러플이 정식 서비스 100일을 넘어서며 순항 중입니다. 캐주얼 장르로서는 이례적으로 앱마켓 차트 상위권을 수성하며 원작 카트라이더 IP의 영향력을 모바일까지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러플은 주기적으로 시즌 업데이트를 단행해 매력적인 카트 바디와 캐릭터를 선보입니다. 또한 입문자를 위한 상세 가이드부터 실력이 비슷한 이용자 간 티어를 걸고 경쟁하는 게임 모드, 카러플에서만 만날 수 있는 여러 아케이드 모드를 제공해 초보, 고수 누구나 재미있게 레이싱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 결과 국내 구글 최고 매출 3위, 애플 매출 1위라는 성적표를 쥐면서 지난 5월 차트에 입성한 이후 3달 넘게 10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세계 각지에서의 가파른 인기 상승으로 출시 17일 만에 글로벌 누적 이용자 1000만을 넘어섰으며 100일째 되는 8월 19일에는 17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모바일 레이싱을 즐기려는 게이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덕에 일간 이용자 수 또한 큰 하락폭 없이 유지 중입니다. 넥슨은 올 여름 누구나 신청 가능한 카러플 이벤트성 대회를 개최해 게임의 열기를 이어가는데요. 가족이나 학교 단위로 참여하도록 마련해 지인들과 함께 플레이하는 재미를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본선 경기가 진행 중인 모여라 카러플 패밀리는 아빠와 딸, 형과 동생 등 가족 구성원이 팀을 이뤄 참여하는 이벤트 대회인데요.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는 카러플 학교 대항전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재학 혹은 졸업 학교를 사전에 등록한 이용자의 랭킹전 플레이 기록을 토대로 학교별 순위가 집계되는 온라인 이벤트 매치로 학교별 최종 순위에 따라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보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